들어서 세대 교체를 내세운 신진 세력과 민주당 주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에 국내 최고 높이인 19.1m의 목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화재에도 강한 소재로 건설돼 국내 고층 목조 건축의 기준이 되고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동해안 바닷속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밀 해양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보듯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함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네, 화재에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국내 최고층 목조 건축물이 영주에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층 목조 건축의 기준이 되고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미와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영주 가흥택지에 들어선 한 그림 목조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높이 19.12m로 우리나라 최고층의 목조 건축물로 미래 목조 건축의 표준이 되는 야심작입니다. 산림청이 오랜 연구 끝에 목조 건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 있게 건립한 것입니다. 기둥과 바닥 곳곳에 센서칩을 집어넣어 내진과 온도, 습도 변화, 단열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는 다른 목조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의 최대 단점인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기둥과 보, 바닥에는 구조용 집성재와 직선판 시스템이 적용돼 향후 목조 건축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 건물은 그 국내산 낙엽사 원목을 그 판재로 켠 다음에 이어붙여가지고 그 공학 집성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집성 목재는 1000도씨 이상의 화재 2시간 정도의 화재에도 충분히. 한그림 목조관은 1층은 영주시에 기증돼 북카페나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영주의 대표 건물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장과 함께 영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과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인체에 유익한 목재가 이제 고층 건축은 물론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 생활에까지 친환경 건축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의 주요 후보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안동 선거구 편입니다. 현역 김광림 의원의 4선 도전에 맞서 세대 교체를 내세운 신진 세력과 정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사실상 4선 도전을 예고한 김광림 의원은 그동안 당내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장으로 대여 저격수 역할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73살의 고령인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타격으로 세력이 약화했고 주변인들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아 피로도가 누적된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에 맞서 자유한국당 차기 후보로 권택기 전 의원이 도전장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역에 내려와 바닥표를 다져왔던 권 전 의원은 중앙의 정치적 인맥과 세대 교체를 내세워 공천 물갈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도 걱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컷오프 됐을 경우에는 출마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최고위원회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또 막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광림하고 권택기 의원이 경선을 해서 그거를 가상을 해야 되겠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안동시장 선거에서 31%를 득표해 1위 권영세 시장을 턱밑까지 쫓아간 이삼걸 민주당 안동시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향으로 내려와 법률사무소를 내고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안형진 변호사가 민주당 경선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 단계라며 SNS를 통해 재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오을 전 최고위원의 출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기 안동시장 선거에 대비해 몸집 키우기용으로 김명호 도의원 그리고 3선인 권영세 안동시장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채용 비리 조사가 범정부 차원에선 사상 처음으로 이달 말부터 4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대상 조합은 지역 농축협 등 600개 조합으로 전국의 지역조합 1,300여 곳 가운데 45%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모든 채용 과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3곳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 청탁, 점수 조작, 채용 관련 부당 지시 등의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동해안 해역의 단층 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의 해양 활성 단층 정밀 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세 기자입니다. 올 들어 동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모아봤습니다. 새해 첫날 영덕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과 강원도 동해, 울진 등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혹시나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울진에는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가 밀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울진에서 부산까지 해안선을 쭉 따라서 원전 24기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유발하는 해양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된 후포 단층과 울릉 단층 등 큰 단층들은 대부분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졌으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 단층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활성단층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해양 활성단층 조사부터 제대로 하는 게 지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최대 지진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 지진평가를 반영해 원전 내진 설계를 강화해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진 설계 보강 자체가 어려운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는 주민 안전을 위해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경세제에는 한 해 500만 명이 다녀가지만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라마다 문경세제가 호텔 증축에 들어갔고 빌라형 펜션촌인 힐링 휴양촌이 개장하면서 문경시가 머무는 관광에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개장 1주년인 라마다 문경세제 호텔 리조트. 전국 2시간대에 뛰어난 접근성에 힘입어 연평균 80%의 높은 객실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라마다 개발이 증축안을 내놨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822억 원을 들여 5층 규모 2개 동을 추가로 짓기로 한 건데 과감한 투자는 문경의 미래 가치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이 되면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문경의 위상과 관광의 위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실이 240실로 3배가량 대폭 늘고 500인, 300인 규모의 대규모 연회장 4곳과 온천 사우나, 수영장 등도 갖추게 됩니다. 착공은 지난달 초 이미 시작됐습니다. 라마다 측은 경북도 문경시와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습니다. 라마다 호텔이 문경에 입주함으로써 마이스 사업, 그야말로 해이와 인센티브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힐링 휴양촌도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문경 세제에서 5분 거리인 힐링 휴양촌은 전 객실이 사생활 침해가 없는 독채 빌라형으로 3, 4인실과 6인실 11개 동으로 구성됐고 객실 안에서 온천수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힐링 명상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의 입단 확보로 문경시 머무는 관광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축구종합센터 선정위원회가 2차 관문을 통과한 전국 8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북은 내일 오전 경주, 오후 상주와 예천에서 차례로 실사가 진행됩니다. 현장 실사 뒤 이달 중으로 우선 협상 3곳이 결정됩니다. 축구 대표팀의 새 요람이 될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고 상주와 예천, 경주는 4월 할근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여름 같은 봄철이지만 독감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에선 지난해보다 환자가 5배 늘었는데 백신을 맞았어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마다 독감에 걸린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독감 환자가 많습니다. 독감에 걸려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지난달 1,200여 명에 달하더니 이번 달에는 6,500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는 4월 초 독감 증세를 보인 학생 40명을 등교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확 증가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지금 휴대를 하는가 마는가를 조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의보 경보 때문에. 독감이 유행 중인 이유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B형 독감이 유행한 탓이 큽니다. B형 독감은 A형 독감보다 발열과 통증이 덜해 감기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인 3가 독감 백신은 B형 독감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으로도 제일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 확실한 방법이고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유행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유행할 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가자 올해 양파 마늘 재배 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7.7%, 또 마늘 재배 면적은 2.3% 감소했는데요. 그럼 경북의 사정은 어떨까요? 경북을 보면 양파 재배 면적은 1.8%, 마늘 재배 면적은 1.5%로 전국 평균보다는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재배 면적이 지나치게 늘었는데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재배 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늘면서 올해 양파 가격은 작년보다 47%, 마늘은 7% 떨어졌습니다. 안동이 주산지인 생강은 올해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돼서 농업기술센터가 더 재배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안동의 5개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된 씨 생강 물량이 523톤으로 지난해보다 6% 많고 인근 영주와 봉화, 충청도로 씨 생강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에서 15%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수자원공사 등 지역 8개 공공발주기관 그리고 지역의 사업장을 둔 현대건설 등 9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일 것을 당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민간건설 발주 물량이 2017년 이후 급감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하고 경북 지역에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지만 이번 개정으로 0.03%부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긴급 논평을 내고 영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과 과거 역사적 범죄를 자성하고 사죄해서 한일 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안동 MBC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안동 농협 관련 집중 보도와 석포 재련소 환경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농협과 재련소의 개혁으로 연결되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생결담에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패널 출연을 확대해 내용에 깊이를 더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밤 안동 MBC 사생결담은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 진단편이 방송됩니다. 권상범 안동시 6.25 신도시 진흥과장이 특별위원으로 출연해 기존 위원들과 함께 3대 문화권 사업 진행 내용에서부터 적자 우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취지를 충분히 멸종 위기종인 바다새 쇠제비 갈매기가 안동호 인공 모래섬에 서식하면서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안동시가 밝혔습니다. 안동호 한가운데 만든 모래섬에 서식 중인 쇠제비 갈매기는 70여 마리로 최근 짝짓기에 이어 둥지를 틀고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인공 모래섬에서 쇠제비 갈매기가 서식한 건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기존 모래섬이 물에 잠기면서 안동시가 바지선 위에 모래 120여 톤을 얹어 인공섬을 만들어 생태 보존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타 관광 호스트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 관광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사업 설명회를 열고 20여 개 개인 및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 주도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천 지보면 신풍미술관에서 여성 작가 10명의 회화 작품을 모은 기획전 갑자기 봄이 오늘 개막해 한 달간 계속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현희 작가의 미궁, 김정미 작가의 잉태를 비롯해 50대 중견 여성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으로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 학기 이자를 지원합니다.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동 상록 평생동행봉사단이 치매 서포터즈 교육을 수료하고 노노케어 돌봄 서비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단은 도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하고 연고가 없는 홀몸 노인 50여 명에게 매주 한 차례 안부 전화와 매월 한 차례 방문, 말벗, 도우미 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영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통폐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한전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경영수지 악화 책임을 군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의 통폐합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경북권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